모두가 은가이적범이라는 이름에 익숙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전 스타는 한때 중화권 연예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최근 은가이적범의 수감 생활은 소셜미디어에서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항소 법원의 판결 이후 네티즌들은 이번에 EXO의 전 멤버가 더 이상 항소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은가이적범과 관련된 사건을 다시 살펴보며 그가 어떻게 정상에 올랐고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그의 경력 정점에서 미성년자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 은가이적범의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실화 사건 채널에서 중국을 탈출해보세요. 늘 그렇듯이 사건의 진행을 지켜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은가이적범 본명 리가항은 1990년 11월 11일 중국 광저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리카이밍으로 후베이 출신이며 중국 환경보호부의 환경과학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우주감 출신의 은구총입니다. 그녀는 우한대학교를 졸업하고 지역 대학에서 수자원 시스템 공학 석사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일로 인해 리가항은 조부모와 함께 간수성의 바이엔시에 살게 되었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은구총은 그를 다시 광저우로 데려왔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두 사람은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그래서 은구총은 아들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때부터 리가항은 은가이적범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은구총은 아들을 캐나다로 유학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은구총은 중국으로 돌아와야 했고 그래서 은가이적범을 광저우로 데려와 계속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농구에 대한 열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은가이적범은 농구팀의 주장이 되었고 중국의 중학교 리그에 참가했습니다. 이후 그는 어머니에게 NBA에서 뛰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은구총은 농구 선수는 부상 위험이 높고 경력이 다른 직업보다 짧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곧바로 은가이적범을 광저우에서 밴쿠버로 되돌려보내며 이 꿈을 잠재웠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이후 은가이적범은 항상 우울함을 느꼈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점점 긴장해졌습니다. 2007년 한국의 SM 엔터테인먼트가 밴쿠버에서 연습생을 모집하러 왔습니다. 회사가 숙식 제공을 한다는 소식을 듣자 은가이적범은 자신에게 자유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엄격한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그는 연습생 모집에 참여했습니다. 잘생긴 외모 덕분에 은가이적범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SM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이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SM과 10년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은가이적범은 연예기획사의 연습생이 되는 것이 어머니의 통제보다 훨씬 더 큰 압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12년 4월 힘든 훈련 기간을 거쳐 은가이적범은 EXO의 멤버가 되어 크리스라는 예명으로 한국에 정식으로 데뷔했습니다. 2014년 1월 EXO는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로 선정되었습니다. 은가이적범은 EXO의 리더이자 그룹에서 가장 유명한 멤버로 EXO가 성장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15일 은가이적범은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은가이적범이 회사가 아티스트의 건강을 무시하고 과도한 노동을 강요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SM이 중국 아티스트에게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발전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의 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이 결정에 완전히 놀랐지만 과거에 두 회사 간의 일부 계약 분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 은가이적범은 중국으로 돌아가 경력을 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급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의 어머니 은구총은 아들이 일찍부터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은가이적범이 EXO를 떠나기 전 2달 동안 은구총은 홍콩의 미디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사촌 은가이범 또한 상하이의 미디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안정적인 목소리를 가진 은가이적범은 그 시점에서의 흥분의 물결을 이용해 중국에서 활동을 재개하며 중화권 연예계에서 눈에 띄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2014년 6월 이보에서 유명 배우 진루이가 영화 우리의 아는 곳이 있습니다. 대 남자 주인공이 은가이적범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본래 연기 경험이 없었던 은가이적범이었지만 아이돌 효과로 인해 그의 출연은 이 영화에서 2억 8,700만 위안, 약 982억 동 VND의 수익을 안겼습니다. 은가이적범에게 이 협업의 진정한 가치는 중국 시장을 여는 기회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은가이적범은 두각을 나타내며 많은 유명 인사들과 협업했습니다. 그는 영화 노파온이 제서 조연으로 출연하며 유명 감독 풍소교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은가이적범은 많은 큰 작품에 출연할 기회를 얻었고 경력 있는 스타들과 접촉하면서 중화권 연예계에서 유망한 젊은 스타로 인정받았지만 그의 연기력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관계를 통해 EXO의 전 멤버는 홍콩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아시아 코미디 왕 조기조와 협업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초 은가이적범은 조기조 감독의 영화 미이너에서 특별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조기조와 다시 협력하여 서유기, 외전 두 번째 사랑에서 당삼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국에서 데뷔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은가이적범의 이미지는 거의 모든 연예계에 퍼졌고 그는 단기간에 강력한 젊은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유명세 덕분에 은가이적범은 상하이의 마담 투소 박물관에 왁스 피규어로 전시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90년대생으로는 최초로 이 박물관에 전시된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즉, 은가이적범은 중국에 돌아온 이후 A급 스타의 자리에 쉽게 오르며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도 손에 닿지 않을 정점에 빠르게 도달했습니다. 2016년 은가이적범의 경력에서 첫 번째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 핫걸 샤오치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14일 소셜미디어 핫걸 샤오지나가 웨이보와 은가이적범의 계정에 남자 가수가 연애를 속이고 한마디 말도 없이 헤어졌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의 대화 스크린샷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샤오치나의 계정은 이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소문은 계속해서 확산되었습니다. 샤오치나 이후에도 다른 여러 소셜미디어 계정들이 은가이적범이 자신들과도 연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가이적범의 회사는 즉각적으로 이 정보를 부인하며 모든 루머를 퍼뜨린 당사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법률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많은 은가이적범의 팬들은 그를 미끼로 선택했으며 심지어 샤오치나와 그를 고발한 사람들을 유명세를 얻기 위해 그를 이용하려는 탐욕스러운 사람들로 간주했습니다. 대중의 관점은 언제든지 돈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6월 16일 은가이적범은 유라이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그는 은구총의 관리하에 있는 아티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은가이적범은 유라이 엔터테인먼트의 강력한 네트워크와 위기 관리 능력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양측 간의 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샤오치나가 일으킨 스캔들은 빠르게 잊혀졌고 연애 소문 이후에도 은가이적범의 이름은 여전히 주목받았습니다. 유라이 엔터테인먼트는 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디어 전략을 사용했으며 제키 찬의 영화 아카데미에서 강의하는 모습과 아시아 코미디 왕 조기조의 초청을 받아 서유기, 외전 두 번째 사랑에서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가 연기력이 부족하더라도 말입니다. 2017년 6월 은가이적범은 QQ에서 더 래프 오브 차이나 프로그램의 코치로 초대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방송에서 그가 한 프리스타일 랩을 할 수 있나요? 라는 말은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이름은 모든 플랫폼에서 퍼졌습니다. 같은 해 은가이적범은 포브스 미국에서 선정한 30세 이하의 영향력 있는 청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래와 연기에 더해 그는 패션계에서도 빛나는 스타가 되어 많은 회사에서 그를 대표 모델로 초청했습니다. 2017년
은가이적범은 포브스 차이나의 유명인 랭킹에서 상위 10위에 올랐으며 연간 수익은 1억 5천만 위안, 즉 약 515억 동에 달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그는 이 리스트에서 상위 10위에 올랐습니다. 빛나는 외모와 여러 분야에서의 활동 덕분에 은가이적범은 30세의 유명세와 재산을 모두 거머쥐며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은가이적범은 맹목적인 팬들의 지지와 언론의 찬사 덕분에 본래의 꿈을 잊고 인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도미축 사건이 발생하면서 은가이적범의 경력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은가이적범의 관리회사인 유라엔터테인먼트의 회장이 베이징 법원에 의해 자산이 동결되었고 여기에는 차량, 부동산 및 은행 계좌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즉각적인 위기를 안겼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비도덕적인 아티스트에 대한 대규모 개혁을 시행해왔습니다. 일단 금지되면 변신할 기회는 거의 없게 됩니다. 은가이적범의 스캔들에서의 피해자는 도미축이었습니다. 2002년 11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그녀는 19세로 중국미디어대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사건은 2021년 5월 은가이적범이 한미인과 데이트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들이 소셜미디어에 등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자 배우가 두 사람을 위한 사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영화관을 통째로 빌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유출된 사진에서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네티즌들에 의해 진짜이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중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추측하고 있는 가운데 도미축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은가이적범의 나쁜 행동을 연이어 지적했습니다. 6월 2일 도미축의 절친인 리우미레이가 웨이보에 글을 올리며 도미축이 은가이적범과 사귀었다고 알리며 두 사람 간의 채팅 스크린샷을 공개했습니다. 리우미레이는 네티즌들이 아이돌의 잘못된 행동을 제대로 알도록 하고 싶어 했습니다. 리우미레이의 글에 따르면 은가이적범과 도미축은 2020년 12월부터 사귀기 시작했지만 2021년 4월에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2021년 5월 말 은가이적범이 진자이와 비밀리에 데이트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도미축은 그가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는 우울증에 시달리며 학교를 휴학해야 했습니다. 그 후 몇 명의 여성도 은가이적범을 남성의 아버지라고 고발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그의 팬이기도 했습니다. 스캔들 한가운데에서 은가이적범은 웨이보에 깨끗한 눈송이는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를 게시했습니다. 이 말은 눈사태가 일어날 때 무죄의 눈송이는 없다는 원래의 의미로 스캔들이 발생했을 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결코 무사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은가이적범이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7월 8일 도미축은 충격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은가이적범은 미성년 소녀들과 연락하기 위해 사용되는 별도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미축은 은가이적범이 자신의 뮤직비디오 여주인공을 모집한다는 이유로 소녀들을 초대해 사무실로 가서 계약을 체결하고 파티를 열며 그 기회를 이용해 술에 취하게 하고 성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미축의 말에 따르면 남자 가수는 그들을 장난감처럼 여겼으며 그녀 역시 그중 한 피해자였습니다. 이 게시물에서 그녀는 업무 협의 및 교육계약 체결을 이유로 ODF의 집으로 속아 들어갔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전화는 압수되었다. 그날의 파티 동안 도미축은 술을 강제로 마시고 게임을 하도록 강요당했다.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ODF의 매니저가 도미축에게 오늘 밤 즐기지 않으면 소셜미디어에서 배척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시 도미축은 겨우 17세였고 술을 마실 수 없었기에 기절할 정도로 취해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도미축은 ODF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남자 가수는 그녀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평생 돌볼 것이라고 말했다. ODF의 달콤한 말에 도미축은 빠르게 사랑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ODF의 영화 연기 기술이 이렇게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현실에서 그의 능력은 신기할 정도였다. 도미축의 게시물이 소셜미디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후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러 여자들이 그녀에게 연락하여 증거를 제출했다. 그들은 도미죽이 진실을 말해줄 수 있기를 희망했다. 2021년 7월 16일, 도미죽은 ODF의 회사에 속한 것으로 보이는 북경문화전파라는 계정과의 채팅 스크린샷을 공개했다. 이 계정은 팀이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으며 변호사가 그녀를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녀가 원한다면 그들은 문제를 협상하여 소송을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9일부터 16일까지 도미죽은 북경문화전파라는 위챗 계정과의 채팅 스크린샷을 공개했다. 이 계정은 도미죽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철회하는 대가로 100만 위안을 송금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도미죽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자신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8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협상 후 북경문화전파 계정은 도미죽이 위보에서 게시물을 삭제하면 200만 위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처음에 그녀는 이 제안을 수용할 생각이었지만 상대방이 사과 게시물을 올려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ODF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미죽에게 나머지 7명의 신원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도미죽은 상대방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느껴 협상이 막혔다. 그녀는 ODF와 그의 어머니 오주간의 두 계정에서 총 50만 위안을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사와 상담한 후 그녀는 이를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자백서로 ODF가 그녀를 쉽게 수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협상이 실패한 후 상대방은 도미죽에게 그 50만 위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그녀는 동의했다. 그러나 그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매일 몇만 위안씩 송금할 수 있었고 상대방에게 분할 상환했다. 7월 18일, 사건은 점점 심각해졌다. 도미죽은 위보에 최후 통첩을 게시하고 ODF에게 기자회견을 열어 연예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녀와 다른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사용하여 그의 명예를 실추시킬 것이라고 했다. 게시물에서 그녀는 ODF가 동료들을 비방하고 채취에 대한 비판을 받았으며 남자 가수의 성능이 약 2에서 3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도미죽은 ODF에게 기자회견을 열어 연예계에서 은퇴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24시간 내에 공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그는 그가 협력한 브랜드에 사과하고 그들에게 배상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도미죽은 ODF에게 모든 피해자에게 손으로 쓴 사과 편지를 위보에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중국을 떠나 캐나다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다. 결국 도미죽은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녀가 그 여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ODF를 사회적으로 몰락시킬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그를 그에 대비하도록 요구했다. 도미죽의 게시물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급상승 검색 1위를 기록하며 사건이 단순한 감정적 갈등을 넘어 심각한 사건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었다. 7월 19일, ODF는 자신이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유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남자 가수는 만약 그런 행동이 있었다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ODF의 회사는 도미죽의 주장을 다시 한번 부인하며 그녀에게 허위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는 또한 도미죽이 ODF와의 거래를 허위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채팅 계정이 없다고 확언했다. 그들은 도미죽의 비방 행위에 대해 법적 개입을 요청할 것이다. 7월 20일, 중국 드라마 제작협회는 제작사들에게 ODF와의 모든 협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했다. 이 검열 명령은 남자 배우의 경력과 명성에 큰 피해를 주었다. 7월 22일까지 베이징 경찰은 사건에 대한 공식 문서를 발표하며 양측 간의 관계가 발생했고 사기 및 조작의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ODF는 그렇게 빠르게 추락하지는 않았다. 모두 리우라는 남자 덕분이에요. 베이징 경찰은 도메이주, 두미쭉와 크리스우, 오역범, 가 대치 중일 때 리우, 23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보고 관련 당사자를 사칭해 두 사람 모두를 속이려는 의도를 떠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리우는 도메이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우이판, 오역범에게 감정적으로 속인 여성을 사칭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 후 리우는 위챗 DDX 계정을 사용하여 도메이주에 연락하고 우이판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7월 10일, 리우는 도메이주를 사칭할 때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우이판의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300만 위안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리우는 우이판의 변호사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또한 베이징 팬 문화 미디어라는 위챗 계정을 사용하여 우이판의 변호사라고 주장하며 300만 위안의 보상금을 협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합의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7월 11일까지 우이판의 어머니는 도메이주에게 총 50만 위안의 돈을 2번 이체했습니다. 그 후에도 리우는 계속해서 도메이주를 사칭하여 우이판에게 나머지 250만 위안을 지불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리우는 우이판의 변호사로 가장하여 도메이주에게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50만 위안을 돌려받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도메이주는 그것을 반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리우는 자신의 엘리페이 계좌를 그녀에게 제공했고 그녀는 50만 위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이 계좌로 18만 위안을 이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도메이주는 위보에 지속적으로 게시물을 올렸고 우이판 측은 극도의 혼란을 느꼈습니다. 양측은 300만 위안 규모를 두고 논쟁을 벌였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리우에게 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메이주와 우이판의 회사 사이에는 실제 협상이 없었습니다. 용의자 리우의 등장이 없었다면 상황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이판도 그렇게 일찍 구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건이 폭로된 이후 일련의 브랜드가 우이판, 우역범과의 협력을 취소했습니다. 학대 혐의로 구속돼 남성 아티스트의 경력이 망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우이판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금지되었으며 개인 및 회사 웨이보 계정도 비활성화되었습니다. 2021년 8월 16일 베이징 조양구 인민검찰원은 강간 관련 혐의로 우이판에 대한 체포영장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베이징 조양구 인민법원은 일련의 범죄와 처벌이 포함된 1심 판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이판은 강간 혐의로 징역 11년 6개월과 중국에서 추방됐고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총 형량은 13년이 넘는 징역형이며 형기를 마친 뒤 캐나다로 추방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법률에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기소하는 데 대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1차 피해자가 학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 언제든지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이판이 중국 감옥에서 석방된 후 캐나다 시민이 그를 학대 혐의로 고발할 경우 법원은 재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이판은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기 위해 남성성 호르몬을 주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 재판이 시작되기 전 우이판 측에서는 도미트럭, 두미쭉의 본성을 밝히고 전 스타가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의도로 중요한 증인을 찾았습니다. 2023년 1월 27일 도미트럭의 친구이자 온라인 유명인인 리안은 우이판의 변호사가 다가오는 두 번째 재판의 증인으로 그녀를 초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안은 웨이보에 올린 글을 통해 법정에서 증언하고 도미트럭과 직접 대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도미트럭이 처음부터 끝까지 돈만 원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기로 한 사진은 실제로 성형수술 후의 사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리안은 도미트럭의 거짓말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양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안은 또한 도미트럭이 과거에 방탕한 사람이었다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유명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비윤리적인 거래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해 35만 위안을 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이판에 대한 도미트럭의 초기 비난을 되돌아보면 모든 문장, 모든 단어는 우이판의 회사에 속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리안은 도미트럭의 술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자에게 한 잔도 마실 수 없다고 말했으며
그녀가 항상 공개적인 척하는 것에 지쳤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우이파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도미트럭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연예계에서 숨겨진 규칙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예계에서는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해 숨겨진 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깨끗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연예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진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우이파는 한때 많은 사람들이 바라던 성공한 사람으로 짧은 시간에 명성의 정점에 올랐지만 이제 그에게도 같은 결말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보호와 응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이가 나쁜 것은 엄마 탓이다라는 말이 이 경우에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시간과 돈이 있다면 자신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 세상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최고의 음악 그룹의 멤버에서 중국 연예계의 정상이 되기까지, 결국 감옥에 갇히고 중국에서 추방되기까지 우이판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 섹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스릴 넘치고 흥미진진한 사례를 계속 업데이트하려면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